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은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국으로까지 급격히 번지면서 중동 정세가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임은정 공조대 국제학부 교수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군의 대이란 공격인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란의 대공망이 단숨에 초토화됐고요. 이런 가운데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금까지의 전개 양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28일 날 이란 현지 시간으로 09시 35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공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군 지도부,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 48명이 폭사를 했고요. 그에 이제 반격해서 이란이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14곳이 있거든요. 예. 그쪽을 향해서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빈도수나 강도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미국은 이미 천여 곳의 목표를 이제 타격한 상태고 계속해서 만일 이란이 더 강경하게 나오면은 더 강경하게 미국이 대응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확전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글쎄, 이렇게 정확한 시기까지야 예측할 수 없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군사적 개입을 단행할 것 같은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양면 전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난 좀 1, 2년을 이렇게 반추해 볼 때 특히 이제 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이제 하마스의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여기저기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죠. 예를 들면 이제 레바논에 있었던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위해서 모사드를 비롯한 이제 이런 작전을 펼쳐서 그 삐삐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공격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위에 있는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사드 정권이 또 축출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이제 벙커버스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포르도에 있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또 때리는 그런 12일간의 또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작전을 펼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제 사우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주변 미국의 우방국들하고의 철저한 공조하에 이루어지고 단행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 데 이어서 하메네이까지 제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더 굳건해지고 있다, 가세하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습니까? 힘을 통한 평화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을 통한 강압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힘을 통한 평화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힘을 통한 강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지 않습니까? 예. 불과 이제 2달 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단 말이죠. 두 개 다 이제 참수 작전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제거해야 될 목표를 직접 압송해서 체포해서 데려가는 것도 참수작전이고 지금처럼 저렇게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도 참수작전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어떤 강압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4주에서 5주 정도로 예상하면서도 더 오래 할 그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네,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4주에서 5주라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 스케줄을 고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략 자산, 또 군사적 그런 자원들을 또 붙는 그 시간을 계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역시 이제 민심이죠. 올해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지금 뭐 여러 다른 후에 또 저희가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의 그 향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런 결단에 대해서 미국 그 국민들이요. 그럼 이 미국 국민들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기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자체에 우리가 너무 좀 그 4주냐 5주냐 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또 국무장관이 뭐 예를 들면 루비오 장관과 약간 톤의 뭐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자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런 프락시들을 심어두고 이런 군사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군사 강국인 이란이 핵까지 가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뜻을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사우디조차도 사우디 역시 뭐 이제 종교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으로는 친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중동의 패권을 두고 말하자면 눈엣 가시처럼 이란을 생각했던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미국의 우방들과 가히 연대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것이 레짐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핵을 가진 이란은 용납을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전략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얘기가 기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들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도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작전 기간도 뭐 2, 3일, 일주일, 10일 그러다가 지금 이제 4, 5주까지 이렇게 가고 처음부터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한 것은 목표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상군 투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란의 대응 태세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어찌됐든 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상전 투입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레짐 체인지도 제대로 못했죠. 정말 굴욕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까지 바이든 대통령 때 철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전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뭐 수조 달러에 그리고 미군들은 또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지상군 투입하는 데 대해서 나 울렁증 없어. 할 수 있다라고 더 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란이 지금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미국도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파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공습의 규모 강도 이런 면에서도 있지만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는데 제가 볼 때는 지상군 투입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과 미국의 무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격에 나선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보관한 지하터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네, 현지 시간 2일 CNN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수십 대의 드론과 로켓 발사체가 길게 줄지어선 지하터널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터널 벽면에는 이란 국기가 걸려 있고요. 또 뒤편에는 최근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상징하는 대형 깃발도 걸려 있었는데요. CNN은 이번 영상 공개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자국의 지하 군사 인프라와 대비 태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일회용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을 무차별 타격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주메이라 지구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일방 요금이 $200에 달하는 고급 호텔 페어몬트 팜을 드론이 강타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이 이란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비용인데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59억 원에 달하는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소모전 양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 모두 길어도 몇 주 안에 무기 재고가 바닥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 소모전에서 결국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먼저 이란이 지하 터널 안에 무기가 가득 도열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공개했는데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결사항전이라고 할지 우리도 쉽게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글쎄 지금 앞서 이제 그 앵커 리포트나 지금 앵커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가성비가 이제 소위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 드론은 소위 수천만 원대인 것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전략 자산은 뭐 수십억 대 혹은 그 이상이니까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데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 총알이 먼저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가성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러한 어떤 비대칭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누가 봐도 러시아가 뭐 푸틴조차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뭐 수주 내지는 뭐 단기간 안에 당연히 나는 이걸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무기 체계들이 새롭게 이제 도전을 받는 것이 이제 이런 드론이죠. 어쨌든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미국 역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부분에 또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총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단지 미사일이냐 드론이냐가 아니라 어떤 총재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총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화와 리소스 정말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쉽게 이렇게 이란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공개한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그 조직이 네. 정규군을 뭐 능가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잖아요. 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신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을 이원화시켰어요. 하나는 이제 정규군이 있고 다른 하나는 혁명수비대, 소위 말해서 하메이니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 군대거든요. 네. 그런데 정규군보다 하메이니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여기는 드론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정규군에는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혁명수비대가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나온 그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사헤드라고 하는 136. 그러니까 무인기거든요. 저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이란이 전부 다 러시아에 이렇게 그 수출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드론입니다. 저게 이제 한 3,500만 원, 이란에서 생산하면 한 3,500만 원, 미국에서 생산하면 한 5천만 원. 그 정도 이제 돈의 차이는 있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비축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좀 낮은 수준의 드론을 이용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공개한 것은 아직도 이렇게 성능 좋은 드론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항전할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미국이 먼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이 후퇴한다고요?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란이 얼마나 허수아비였는지를 작년 6월달 12일 전쟁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먼저 공습을 했고 이제 아흘에 되는 날 미국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U2 그러니까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나탄즈를 포함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미사일도 많이 쏘고 드론도 뭐 많이 날렸습니다. 1000기, 500기씩 이렇게 날렸는데 결국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는 것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때는 약속 대련도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란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허장성세였구나. 전부 다 이게 뭐 거짓말이고 헛수고 그렇지. 실제로 군사력을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제2위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붙어봤는데 러시아 저것도 별게 없네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마두로 축출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딱 지시해서 2시간 35분 만에 그냥 데리고 오잖아요. 한 명도 안 죽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회의하는 시간 그 정보 입수해가지고 한꺼번에 때려가지고 지도부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마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전 나라가 아마 자기 나라 군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내 수준이 와 있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좀 저희가 보자면 네네. 지금 벌어진 일처럼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의 어떤 축출이나 제거가 그러니까 이란 측의 어떤 항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일부 있었는데 이 전망은 좀 빗나간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건 좀 속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글쎄 그 최고 지도자 내지는 지금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 하지만은 이 결국은 더 어려운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레짐을 정말 체인지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이제 걸기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바꾸십시오 이런 독려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의 힘으로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것이었겠죠. 이제 그렇듯이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우월성만으로 이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의 우려가 또 있는 것이겠죠. 네. 지금 이란은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그런 또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걸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뭐 바레인,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걸프 연안 국가라고 해서 GCC6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 국가에는 전부 다 누가 있느냐 하면은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요르단, 이집트까지 합하면 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더 넓어지는데 거기까지 합해서 대충 미군이 4만 5천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바레인에는 미국의 제5 함대 사령부가 마치 이제 일본의 제7 함대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해군 전방사령부, 공군 전방사령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중부사령부가 중동 지역 전체를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부사령부는 플로리다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전방본부는 전부 다 지금 이 지역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사일이 또 AI가 이렇게 아주 이제 미국처럼 정교해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란의 초등학교를 뭐 이렇게 폭격을 잘못해가지고 네.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아직은 조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미군 기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민간 시설에도 떨어지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의 그 가스 시설에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이란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때리다 보면 그 걸프만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협력을 해서 미군한테 압력을 가할 미국한테 빨리 협상을 해라.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마라. 우리 힘들다. 우리 지금 계속 피해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때렸을 텐데 이게 지금 완전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CC 6개 국가가 엊그제죠. 만나가지고 외교부 장관들이 완전히 이것은 배신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대응도 우리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일에 계속해서 이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 걸프만 있는 국가들한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이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규모의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이란을 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5차 중동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랑비처럼 계속 보복 공습을 이어가게 되면 뭐 가랑비 전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만약에 방공망을 소모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전략을 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요. 결국 누구 재고가 먼저 떨어지느냐 문제라고 봤었을 때는 이란에게 그게 손상이 높다고 보아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소위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는 전략은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문제는 사실 이런 가랑비 작전도 작전이겠습니다만 앞서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벌써 지금 이게 일종의 여론전 성격을 띠고 한 것인데 벌써 지금 반응이 좋지가 않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이런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등등 여러 가지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연히 중동 국가한테서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데다가 그런데 이제 이란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전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차단하고 나선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글로벌 경제에 큰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이제 마지막 어떤 전략 카드로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도 중요할 텐데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표심 이탈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걸 이제 고려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건 왜 이제 이란을 공습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1월 달 중간 선거를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란을 공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관세 때린 만큼 그게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반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이민을 너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시에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란 공습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좀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공습에 찬성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얼마 없고 오히려 이제 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을 한 달 이상 끄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끝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건 100%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포장해서 이걸 이제 그 미국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뭐 한 달까지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월 31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3월 31일 이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한바탕 붙을 거를 고민해서 가야 거기서 무슨 뭐 전략을 내놓고 자기가 이제 미중 정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걸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찌됐든 뭐 4, 5주 얘기한 것은 이란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이런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한 2주 정도에 이렇게 끝내서 미국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또 집토끼를 계속해서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란 사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이란 공격 작전. 그런데 일부 피자 가게들이 조짐을 먼저 알아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혹시 펜타곤 피자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과 미 국방부 청사조 펜타곤 주변 피자 가게 주문량 사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미 국방부 주변 매장에서 저녁에 피자 주문이 급증하면 군 당국자들이 야근하느라 배달을 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어딘가에서 군사작전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징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펜타곤 피자 지수가 이번에도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일 펜타곤 피자 지수를 추적하는 X계정 펜타곤 피자 리포트에 따르면 전날 미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 28분 기준 펜타곤 인근에 있는 가게 피자토 피자의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겹치는 시점이죠.
펜타곤 피자 지수는 지난해 6월에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개시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펜타곤 인근 피자 가게 4곳에서 주문이 급증한 것을 포착해 적중했고요. 또 X 계정이 생기기 전인 1990년 8월에도 미국 CIA에서 하룻밤에 21개의 피자를 주문하고 몇 시간 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펜타곤 피자 지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자, 펜타곤 주변의 피자 주문과 국제 정세 이상 신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오래된 지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X 계정에서 네. 이렇게 상황을 동향을 살피고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이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미 이런 어떤 뭐랄까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이 그때 당시 이제 트위터, 뭐 좀 X, 지금은 이제 심지어 이제 본인의 트루스 소셜 SNS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와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보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대중들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미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지표로서 참고하시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근데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네.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왜 당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능력이 없으니까 9시 45분에 회의한다는 거를 그렇게 노출시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좀 이란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3차 회의가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만 외교부 장관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차 회의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안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안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제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 와중에 회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란이 그만큼 정보력이 약했다라고 보고요. 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얼지 연습할 때 네. 우리 CNN에도 밤에 여기 야식 많이 시켜 먹을걸요? 아, 그렇겠네요. 딱 그거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통과하려는 선박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All ships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막게 되면 앞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생각할 때 쓸 카드일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거의 제가 봉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걸 정말 전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좁은 병력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수심 등을 생각했을 때 이란 쪽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 유조선 워낙 크기 때문에요. 예.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결국 유조선들이 드나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면 결국은 디투어해야죠.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70년대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는 특히 70년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두 번이나 이제 오일 쇼크 석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지정학적인 건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가 이제 상당 부분 다변화된 것은 맞죠. 뭐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석유가 가진 너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는 비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 생산하는데 석유 쓰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석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화학이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종 운송 수단의 연료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일상 생활을 지금 바치고 있는 모든 문명이 지금 석유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석유 값이 원유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세계가 다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미국의 그 공습을 놓고 중국은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네. 북한은 불량배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네. 그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비난 수위가 조금 낮았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세게 할 수 없는 이유가 3월 31일이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봤자 뭐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비난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뭐 불량배적인 행태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직접 비난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결국은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그 가운데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정상회담의 가능성 그것을 엿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하메네이 제거와 미국의 공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장 궁금한데 네. 핵에 더 집착할 것이다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 다양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서 팽팽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두로 축출했을 때도 잠을 못 잤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 김정은한테도 이렇게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 제9차 당대회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쓰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정남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야, 이게 지난번에 베네수엘라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다가 가서 이제 갑자기 마두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 이번에도 3차 회담 끝나고 4차 회담 한다고 그랬는데 또 가서 하메네이 그냥 이렇게 복사시킨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도 나가서 협상을 하면은 협상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도 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란은 핵무기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했다. 나는 핵무기 절대로 못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 회담 안 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아마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아마 대화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죽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누구도 그 얘기 안 할 땐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혼자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4월 달에 그게 이제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란 사태 다음 단계로 어떤 거를 좀 생각할지 이 부분이랑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네. 그 최종 목표는 뭐라고 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쎄 정권 교체 말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무장관은 좀 다른 톤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나아가 이제 사우디 정도까지 혹은 지금 이제 확전 양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아마 저는 상당한 그 협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명분은 또 내세워서 장기화되는 것은 미국한테 지금 유리할 게 없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나 미국 혼자 결단하기보다는 일단 주요국들하고는 좀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